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시황을 좀 짚어보면 어제 미증시가 조금 이제 상승이 뭐 8거래일인가 7거래일인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좀 상승이 둔화되는 그러니까 약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좀 하락폭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를 보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하는데, 이제 오늘의 흐름을 어제의 흐름을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의 흐름을 이제 반영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유로 들고 있는 이유를 보면 이제 뭐 부양책에 대한 부양책이 지금 이제 합의가 쉽게 나오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이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 회피 심리가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부양책이 합의가 불발되고 하게 되면 올해 4분기라든가 내년 1분기 거의 지금 코로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백신이 이제 보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이제 경제 개방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포지션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안 좋을 게 뻔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선반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증시는 이제 6개월 정도 먼저 선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도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스탠스들이 지금 잡혀가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원래 대체적으로 다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주도 섹터가 기술 쪽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업황에 대한 노이즈 요인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디지털세. 일단 프랑스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또 유럽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그러니까 유튜브 이런 데들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또 다 자국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강점을 갖고 있는 자국 기업이다 보니까 야, 니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세금 매긴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디지털세를 이제 부과하겠다 하니까 미국에서는 와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이제 유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산업군의 전체적인 이제 세금 부과에 대한 이야기도 과세 부과를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지금 일단 유예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계속 분쟁 여지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2018년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제 경제 흐름이 글로벌 이제 공조 흐름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랑 유럽으로 이 경제 분쟁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들이 이제 읽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이거는 이제 될 수도 있지만 역시 안 될 가능성들도 충분한,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에요. 왜냐면 미국이 지금 중국이랑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유럽이랑 또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랑 유럽의 유대관계가 깊어지겠죠. 야, 우리 힘 합쳐서 같이 싸우자 라는 식으로 되게 되면 미국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에 당선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이즈 요인이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머징 시장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증시에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법인세 올리고 또 이제 세금 같은 부분에서 부자세를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면 당연히 자국 경제에는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노이즈 요인으로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또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다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스탠스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들이 잡히는 이유는 그동안 증시가 많이 올라와서 그래요. 그냥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결국은 가치라는 거죠. 밸류가 부담이 있는 구간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한국이 퍼 기준으로 12배 12배, 13배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의 퍼는 별로 중요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내년, 내후년에 확장에 이제 산업의 확장이 있을 때 그럴 때의 밸류를 생각을 해보면 또 퍼가 굉장히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10배 수준에서 3, 4배 요 수준에 있는 밸류는 항상 부담인 구간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이제 미국으로 이제 자금이 쏠리고 뭐고 하면서 그동안 달러 강세가 길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이즈에는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배를 넘어서 지금 뭐 20배, 30배 사이 구간에 있는 거니까 굉장히 밸류 부담이 큰 구간이라는 거예요. 퍼가 20배, 30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30년치 이익을 땡겨와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물론 성장률이 잡히고 뭐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합당한 가치 수준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둔화되는 상황에서의 이 정도의 밸류는 버블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들이 결국은 기업 가치를 봤을 때 이제 밸류가 부담이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이 지금 가장 비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노이즈 요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디지털세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과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 증시의 시총 25%인가 이상은 다 무슨 뭐 예전에 뭐 팡부터 해서 뭐 마가 뭐 이렇게 바뀌었던 그런 다 기술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디지털세를 전 세계적으로 부과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에 있던 이런 쪽들이 당연히 이익이 꺾이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조정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트렌드가 바뀌겠죠. 그런 트렌드가 바뀔 때, 자, 그 부분이 뭐냐가 핵심 포인트예요. 조정이 들어왔을 때, 자, 다음 주도 섹터를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들을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어요. 이제 5년, 10년 후에 있는 기대감을, 지금 이제 숫자가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테마 관점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테마는 항상 밸류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밸류 부담이 미래 실적을 반영했을 때 성장폭이 굉장히 가파른 그런 섹터가 어디냐를 찾아보는 거죠. 그건 이제 답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도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스스로들 공부를 해보시고, 자,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는 에이테크 솔루션 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01%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제 회원분들 수익률은 한 30% 50% 구간에 이제 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익 인증 해주신 분은 이제 폭락 구간에 좀 잘 담아서 이제 수익이 나왔는데, 자,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할 자율주행 관련 기업.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지금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우리는 이제 뭐 5개에서 20개 정도 이제 뭐 추천을 드렸고, 그 대부분 다 파동이 좀 어느 정도 나왔어요. 50% 이상 파동이 나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중에 이제 100% 넘어가는 기업들은 이제 차익 실현을 일부 해가면서 이제 비중을 줄이는 포인트들도 좀 잡아드리고 있죠. 지금부터는 이제 비중을 줄여가야 될 포지션이고, 여기 상승을 어느 정도 이어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승이 이어진 다음에 조정폭은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가치를 물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조정폭은 이제 30% 이상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서 시작이 되든지 간에. 그러면 그때 또 리밸런싱 포지션을 미리 보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놓는 구간이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봐서 그런 포지션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10개를 갖고 있으면 여기서 몇 개는 남기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파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치워낸다 그래서 남겨야 될 기업을 볼 때는 뭘 봐야 돼요? 자, 플러스 알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기존 자율주행 관련된 카테고리로 연결되는 기업들 중에 진짜 강점이 있고 좀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다른 모멘텀들이 추가로 붙어있는 기업들을 보는 거죠. 그런 기업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운이 좋으면 한 20년 정도 보유하면 50배, 100배도 갈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0년 후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101% 수익 인증 해주셨고, 5,700원 구간에 편입하셔서 11,650원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어요. 절반 매도 복리 계좌로 이동하였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자, 10년 후님의 포지션을 보면 일단은 운이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폭락에서 이제 회복하는 구간에 여기에서 이제 편입을 하신 건데, 여기에서 편입을 하셨든 이제 코로나 폭락이 진행이 될 때 편입을 하셨든 아무튼 요쪽 정도 구간에 이제 편입을 하신 건데, 폭락 구간에 받을 수 있는 현금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운이 좋은 거예요. 왜? 폭락이라는 건 언제 진행이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 자금이 1,000만 원인데 내가 사이드로 갖고 있는 자금들이 있어서 이제 추가 투입을 해서 이제 투자 비중을 늘리는 포지션들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이제 현금을 좀 갖고 있었던 부분들을
포지션을 취한 걸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이게 경우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수익이라는 게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운이라는 게 계속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기회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회라는 거는 수도 없이 주식 시장에서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뭐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1000%, 10,000%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수도 없이 반복돼서 그냥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진행이 돼요. 그 수많은 기회들 중에 운이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폭락이 왔던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던 IMF라든가 9.11 테러, 자 이라크 전쟁이 있었던 그런 포지션마다 굉장히 운이 좋은 포지션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코로나라는 폭락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좋은 포지션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폭락이라는 게 리스크가 아니고 운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산이 굉장히 싸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는 거는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저평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래 성장을, 경제라는 건 영원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예요. 다만 정말 수익을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기회는 잘 만들어지지 않죠. 한 10년, 20년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들을 우리는 겪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식 비중 100% 갖고 있었어도 코로나 폭락을 맞았으면 기회인 거예요. 왜? 그때 털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매물들은 그 폭락이 오게 되면 다 털려요. 그리고 부채를 썼던 부분들도 다 털려요. 그럼 부채 비중이 감소하고 자산은 엄청나게 싸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밸류를 보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은 급반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폭락이라는 게 올 때마다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폭락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폭락이 또 오게 되면 기회가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운으로 얻을 수 있는 확률, 운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확장이 된다는 거죠. 이런 운이라든가 기회를 내가 지속적으로 취해가려면 분산이 반드시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운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여기에 운이 있다라고 포착을 한다는 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가능성의 여러 군데에 내가 베팅을 해두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베팅해둔 거에 대해서 베팅해둔 곳에서 10% 정도에서 이제 뭐 수익을 준다 그러면 그 수익으로도 굉장히 큰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고 30% 50% 내가 베팅해놓은 거에서 한 30% 50%가 굉장히 자산 상승을 많이 만들어주면 그거는 당연히 운의 기회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폭락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폭락을 이해를 할 때 이걸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인 성향인 거죠. 자, 폭락이라는 거는 항상 기회예요. 내가 폭락을 다 두들겨 맞았어도 기회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것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분산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떤 자산은 30%가 저평가되는데 어떤 자산은 70%까지 저평가를 확대하고 막 이런 포지션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리밸런스 포지션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기업들이 폭락을 하게 됐을 때 많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좋은 기업이라는 걸 대중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중이 센티가 안 좋게 잡히면 매물이 폭탄이 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식을 100% 갖고 있다 폭락을 맞으면 폭락을 회피하지 못했으니까 리스크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수예요. 이런 리밸런스 포지션에 대한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몰빵의 개념으로 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 리스크를 보이는 거고 부채를 써서 깡통 난 사람들만 리스크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깡통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깡통의 90% 이상은 깡통의 90% 이상은 부채예요. 부채가 있기 때문에 깡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죠.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거나 이런 걸 알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매도를 하게끔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채가 70% 있다. 집값이 40% 빠지면 상환 압박이 들어옵니다. 30% 40% 빠지면 상환 압박이 들어와요. 전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전세 보증 그 보험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되겠지만
뭐 투기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전세를 담보로 해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수십 채 수백 채 갖고 있으면 하나가 푹 빠지면 얘네들은 어때요? 사원 압박을 받다 보니까 전부 깡통이 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다 깡통이 나. 그럼 집값은 떨어졌는데 어때요? 전세는 어떻게 돼요? 만기가 돼도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대신해주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세금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불만이 커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연결해놓고 경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채라는 거에 리스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리스크의 90% 이상은 부채예요. 그럼 부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현금흐름 관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장기적으로 자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부채라는 걸 잘 활용하면 굉장히 뭐가 될까요? 내 돈 아닌 돈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 내가 1억 있는데 1억 갖고 100% 내면 1억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부채를 예를 들어서 2억을 써가지고 내면은 3억. 그럼 쉽게 말하면 100% 수익이 300% 수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부채를 사용할 때 이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리스크 감당 가능한 선을 설정을 하지 않아요. 자, 부채라는 거는 항상 사용을 할 때도 감당 가능한 선을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리스크가 커져 있을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죠. 대부분은 시장이 많이 올라가 있을 때 부채가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어떤 거든지 간에 버블이 있을 때 부채가 확대가 돼요. 그럼 버블이 있을 때 부채가 확대가 되면 어때요? 버블 포지션에 부채를 얹어서 샀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리스크한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부동산은 뭐 부채 만땅으로 해갖고 따라잡는 30대들은 나오지 않겠죠.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최근에 보면 뭐 이제 40대 50대는 부채가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30대 20대는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자, 40대 50대 부채를 20, 30대가 떠안았다는 거예요. 자, 인구는 어때요? 연결돼서 감소하고 있죠. 왜? 20, 30대는 살기가 더 빡빡해지니까 할 수가 없어요. 자, 노조들 보세요. 지금 50대, 다 60대, 뭐 40대에서 60대예요. 그렇죠? 노조가 힘이 강해지고 뭐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때요? 순환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죠. 자, 젊은 인구와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인구의 이제 세대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연금 문제도 터지겠죠. 연금 문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령 인구 많아지면 연금 타갈 사람 많고 20, 30대 줄어드니까 어때요? 여기다 부을 사람이 작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 30대는 1000만 원씩 내가지고 60대, 70대, 80대는 100만 원씩 타가는 거예요. 그러면 20, 30대는 10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들어서 못 해먹겠다. 자, 이게 욜로로 연결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이 포지션에 끼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런 20, 30대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개념을 바꿔야 돼요. 지금 20, 30대가 하는 그 대중이 딱 가는 길들을 따라다니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내가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산가의 비율은 전 세계에서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먹고 살만한 사람까지 합치면 한 10%, 20% 정도 되겠죠. 나머지는 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 구조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기대감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걸 80%, 90% 이 위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심어줘야 돼요. 그게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망이 꺾인 국가가 어디예요? 일본. 미래가 없다. 다 뒤져야지. 이런 생각을 머무는 순간 그 국가는 망하는 거예요. 일본은 망해가고 있죠. 베네수엘라 같은데 당연히 망해가고 이미 뭐 망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20, 30대도 야 이거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걸 자꾸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죠. 왜? 전부 국영수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투자자면 그냥 딱 이걸 보면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이제 연결고리들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고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유주행 관련 기업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익이 나 있는 구간이니까 수익이 많이 나 있는 구간이면 어떤 포지션을 줄이고 어떤 포지션을 끌고 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본 거고요. 물론 계획된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간 심연우님은 운이 좋았고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뭐하고 하면서 수익이 나고 뭐하고 하는 경우들을 회원분들은
전부 다 운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욕심이 붙어요, 무조건. 야, 얘가 이거 가만 보니까, 추천하는 거 보니까, 야, 10개 맞고, 20개 맞고, 막 이렇게 맞아 들어가더라. 야, 이거 돈을 좀 더 태워야 되겠는데? 라고 욕심이 붙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몰빵의 개념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는 겁니다. 제가 한번 딱 틀리면 나도 죽일 놈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몰빵한 사람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저도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것보다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거지, 틀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산을 해놓으면. 근데 만약에 누가 물어봐요, 저한테. 야, 진짜 많이 갈 거. 자, 그 사람이 이제 몰빵할 거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 돼 있지 않다. 회원분들은 교육이 이제 돼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제가 뭐 처음에 이제 리딩 시작하고 뭐하고 할 때는 회원분들이 그런 이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쌓이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리딩도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도 확장이 힘든 거예요.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주식 알지도 못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나한테 종목 하나 줘. 줘봐야 그거 사지도 않아요. 사도 문제가 돼. 왜? 경험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파동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회원분들을 이해해서 편입을 하고 수익을 낸 부분들은 운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운이라는 게 쌓이고 기회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운이라는 게, 수익의 운이라는 게, 수익은 전부 다 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이건 불확실한 부분들이니까. 근데 이 운이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 개를 찾아가는 작업이에요, 주식 투자는. 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1에서 100까지 있다 그러면, 요걸 사가지고 요 중에, 몇 프로만 하면 그냥 이긴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준을 두는 가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제 올라갈 거, 이 파동이라든가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가치라는 건 결국은 언젠가는 이 가능성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기업 가치라는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싼 포지션에 진입을 했다 그러면, 비싼 포지션에서 사서 100%, 300% 수익을 내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투기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마진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안전마진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왜? 회사가 망할 경우의 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다만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포지션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을 찾아가는 작업이 이제 기업 발굴이니 뭐니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확장이 되고 할수록 이제 내가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워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점점점 높아지는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의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이테크 솔루션은 왜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홈피를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보면 사업 분야를 놓고 보면, 이제 홈피를 저는 이제 가끔 가서 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이 정리해 놓은 것보다 회사에서 직접 정리해 놓은 것들이 아무래도 공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일단 이 회사는 기계 업체예요. 기계 관련 기업이라고 이쪽으로 업종이 잡혀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금형, 뭐 자동차 금형, 뭐 금형, 복합 소재 금형,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전자 정밀기기팀에 기계 설비를 취득하여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정보통신용 금형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설립이 돼 있다. 그렇게 설립을 했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뭐가 있다라는 거죠. 자, 자율주행 관련 라이더 센서를 연구 개발 중이다 라고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다 이제 연구 개발하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플러스 알파는 삼성전자예요. 에이테크 솔루션의 플러스 알파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15.9% 갖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가 왜 이 지분을 갖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죠.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뭔가 하겠다. 뭔가 같이 해보자. 무언가 함께 해보자. 그래서 경영에 어떻게 개입을 하기 위해서 지분을 갖고 있겠죠. 자, 2대 주주로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쪽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고 뭐하고 하면 여기 기업의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을 보고 이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겠죠. 근데 이제 뭐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럼 뭘까요? 기술이라는 거죠.
그럼 삼성이 인정할 만한 기술이라 그러면 야 이거는 글로벌리 통할 수 있겠다 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인수합병 이슈가 슬 붙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회사의 CEO가 안 팔겠다 그러면 모르는데 야 내가 돈 좀 더 줄게 해갖고 이야기를 해서 뭔가 너는 이제 CEO는 그대로 하고 지분을 이제 삼성에 좀 지배되어 있는 회사로 바꾸자 라는 이제 이런 협의들이 이제 뭐 생기고 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다는 거. 삼성이 일단 많이 써주면 굉장히 작은 회사가 되거든요. 에이테크 솔루션은 이제 1000억, 시총이 지금 1000억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부담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삼성이 무언가 같이 해주면 여기에서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언제든지 입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고요. 삼성의 행보를 보면 전장 사업에 어떻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나 보면 한 10조 정도 들여서 이제 하만을 인수를 했어요. 이게 인수를 했는데 이 하만이라는 기업이 보면 오디오 전문 기업인데 뭔가 이런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이제 뭐 금형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과 뭔가 이게 막 그림을 뭐 맞춰보면 이제 과거 이제 미래에는 이제 전기차가 확대되고 뭐고 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IT 기업에서도 다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삼성이 전장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하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삼성이 굉장히 크게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쪽에 올라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질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들이 다른 기업들보다 굉장히 높다라고 봐줄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삼성전자 때문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 이 기업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포지션으로 이제 리딩을 계속 드릴 텐데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추천을 드리고 하겠죠. 이 기업의 이제 밸류를 봐야죠. 밸류를 보면 지금 이제 시총이 1000억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없어요. 지금 1100억 뭐 이렇게 될 텐데 자, 매출이 지금 보면 정체되어 있죠. 뭐 2200억, 뭐 2015년부터는 좀 올라왔지만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데 무언가 투자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지금 찍히지 않는 거죠. 그럼 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뭔가 이미 삼성이랑 이야기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 돼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래도 확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으면 자, 뒷배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유상증자를 한다 그래도 나중에 삼성 쪽에서 돈을 끌어다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이런저런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하게 되면 삼성이랑 어떤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업은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줄어있고 만약에 여기서 어떤 기술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뭐고 한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기업의 성장은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크게 비싸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익을 지금 2000억 정도 매출에 5% 정도만 가정을 해보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적정 수준인데 만약에 이익이 10% 15%로 늘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뭐 지금 구간에서 100% 300% 터질 수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매출이라는 게 증가하는 폭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 시점에 들어갔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보여질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는 거예요. 자, 숫자의 성장이 먼저 보여질 수도 있고요. 시장이 안 좋으면 보통 숫자의 성장이 먼저 보여집니다. 그럼 뭔 말이냐면 시장에 어떤 노이즈가 만들어서 시장에 폭락이 온다거나 하게 되면 자, 숫자가 올라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도 주가가 반영을 못하는 경우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먼저 오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두는 거죠. 주가가 먼저 이만큼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수주 잔고가 쌓여있을 수도 있고요. 내부에 어떤 무언가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상하 프론테크 같은 데가 있었죠. 자, 이 기업이 이제 멤브레인이라는 수소 관련된 소재를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기업이 이제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던 그런 소재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한 거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소 쪽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게 한국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굉장히 부각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기업이라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기업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소재를 써줄 이유가 없죠. 굳이. 왜냐면은 뭐 다른 나라에도 그 공급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경쟁력이 있다라 그러면 점유율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산화 이슈도 붙어있고 뭐하고 하고 또 이제 현대랑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거의 담보된 성장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기 전에 내부자들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주가가 미리 터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구간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뭐하고 했죠. 그럼 이제 성장은 확인이 되는 구간이에요. 요 기업 같은 경우. 근데 에이테크 솔루션은 아직 그런 성장 흐름들은 확인이 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기대감 측면에서는 상승률이 훨씬 더 클 수 있겠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일 수 있다는 거죠.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모르겠습니다. 더 몇 개의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진 않아요. 삼성 관련된 계열사 말고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체 밸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지만 자체 밸류가 그렇게 크게 비싸다라고 생각이 될 부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고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회사가 망할 가능성들을 봤을 때 뒷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남기는 거예요. 자, 파동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어떤 테마에 대한 파동이 시작이 되면 자, 처음에는 이제 분산을 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10개를 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중에 5개, 뭐 6개가 100% 이상 수익을 줬어요. 그럼 이제 분할 매도 보고 끌고 갈 거와 이제 뭐 전부 팔 거와 이런 거를 나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나눌 때는 이런 플러스 알파를 찾아서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에이테크 솔루션은 그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업이라고 내가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 기업은 남기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 설정에 대해서 항상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자율주행 시대는 앞으로 5년, 10년 후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길거리에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진짜 길거리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시점은 20년 후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미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이쪽으로 시장이 형성될 거라는 걸 알면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밀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강력하게 밀게 돼서 이 산업이 만약에 중국에서 먼저 개화가 되게 되면 중국 쪽에서 그 기술력에서 굉장히 앞서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굉장히 큰 파이를 독점적인 구조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소비력이 큰 국가를 보면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른 데들은 다 중국에서 그 기술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의 경제 강국을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실리콘밸리로 인한 그런 이제 스타트업의 생태계들이 조성이 돼서 그런 강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산업에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 독과점적인 좀 이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이제 성장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의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신산업은 어떻게 돼요? 자,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규제를 빨리 풀어준다든가 뭔가 해서 산업을 부흥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한 20년 보유하면 야 50배 100배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기업일진 모르지만 이 관련된 카테고리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수십 배, 수백 배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는 나올 거라는 거죠. 뭐 그 중에는 이제 뭐 망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또 한 10배만 성장하고 많은 기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들이 높은 게 뭐냐를 계속 공부하면서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투자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분산을 해둔 포지션에서 남겨야 될 부분들이 어느 쪽이 알파가 있는지를 찾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 삼성이 2대 주주로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 기업에는 우리가 투자 심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돈이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에도. 그럼 이 기업을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포지션은 숫자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싸지 않게 살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요런 포인트, 요런 포지션들을 계속 확장해서 내가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늘려놓게 된다 그러면 그 중에 몇 개만 터지더라도 나는 미래에 굉장히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게 될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요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이제 투자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에 사고가 열리는 부분들도 있게 되는 거고, 눈에 보이는 숫자만 따라가서는 안 돼요. 투자를 하면서 남들보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가능성들에도 배팅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마진만 너무 추구하는 것도 그렇게 저는 이제 투자에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산업이라는 거는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바이오에도 이제 투자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산업에 이렇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라든가 무언가 플러스 알파를 찾아나가는 작업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